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지난주에 UN 기후변화협약이 무엇이며 또 매년 열리는 이 당사국 총회, 즉 캅이 어떻게 조직되고 누가 참여하고 또 어떤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2부에서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전대미문의 글로벌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번 캅28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저희가 캅 회의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저스틴 쌤, 이번 캅28 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캅 회의 결정문에 최초로 들어갔다는 것이 주요 성과입니다. 아니 최초라고요? 네. 아니 기후변화협약이 생긴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고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 온실가스 배출이 당연히 석탄, 석유,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내용이 이번에 처음 합의문에 담겼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네. 한편으로는 왜 지난 30년간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를 반증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지금 우리의 사회경제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이런 기득권의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이제서야 그런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합의문에 최초로 들어간 것을 성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합의문에 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 문구가 이 내용 문구가 여러 번 바뀌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변화했나요? 원래 이제 캅 협상 과정에서는 200여 개에 달하는 국가들과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국가들이 만든 다양한 협상 그룹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협상 그룹별로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조정되는 과정이 이제 캅의 협상 과정인데 그래서 보통 이제 초반에 의장단이 초안을 공개하면 거기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요 부분에서 요 옵션 A로 할지 뭐 B로 할지 C로 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간 초안이 공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중에 어느 걸로 할지 혹은 또 새로운 문구에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협상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결과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죠. 아,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선진국과 또 개발도상국의 뭐 이런 그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안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죠. 그룹별로 이슈별로 문구별로 다들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난다는 이 부분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했나요? 최종 결정문에 담긴 정확한 워딩은 정의롭고 질서 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205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죠. 이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행동을 가속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 좋은 단어로만 네네네네. 긍정적인 단어로만 그런 거 같죠.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뭐 이게 또 뭐 좋았던 부분, 나빴던 부분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조금 12월 8일자 버전에서는 사실 화석연료 퇴출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영어로는 네. 이제 phase out fossil fuels라는 용어가 초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11일자 버전에서는 화석연료 퇴출이라는 용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phase out이 아니라 down, face down. phase down, 즉 이제 감축으로 대체됐습니다. 이 사우디를 비롯한 이제 오펙 그룹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캅28에서 활동한 2,500명 가까이 되는 화석연료 산업계 로비스트들이 이 로비를 한 게 그게 먹힌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 아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계속 반발을 한 거죠. 특정 네. 국가와 그룹들이. 이제 가디언 보도를 보면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 이제 오펙이 회원국에게 이제 공문을 보낸대요. 공문을 보냈대요. 그래서
탄소 배출이 아닌 화석연료 형태의 에너지를 목표로 하는 어떤 문구나 해법도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라는 이 문구가 안 들어가도록 이런 이제 요구를 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고. 그러니까 네. 탄소 배출 줄인다 뭐 이런 표현은 괜찮은데 음. 화석연료를 줄인다라든가 화석연료를 퇴출시킨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오펙 음. 기구의 음. 수장인 사우디가 그렇죠. 지시를 내린 거죠. 예, 예. 근데 아. 사실 참 이번에 이 화석연료 퇴출이 그 합의문에 담기냐 안 담기냐 이게 사실은 이제 회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이 이제 많았어요. 그런데 그 UAE가 이제 의장국이었잖아요. 근데 UAE가 의장국이면서 동시에 오펙에 또 가입돼 있는 국가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고 딜레마가 있었겠네요. 예, 딜레마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사실 이제 오펙의 실질적인 리더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문건에서 다 삭제해라. 그런 압박을 받았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유럽 그리고 또 기후 피해의 직격탄을 이미 겪고 있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것을 안 넣는 거 지금 받아들일 페이스아웃을 안 수가 넣는 없잖아요. 거를 네. 네, 받아들일 그, 수 없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회의가 뭐 2, 3일이었던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루 이제 정도 하루 그렇죠. 정도 했나요? 예. 아 예. 하루 정도 이제 회의 기간이 연장이 됐었고 결국에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행동을 가속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문에 이제 좀 약간 애매하게 어느 정도 약간 컴프로마이즈가 된 그런 형태로 좀 그러니까 들어가게 과거에는 페이스 아웃 하면은 아 그건 좀 그렇고 페이스 다운 정도로 하자 이 싸움이었는데 이번엔 용어 자체를 그러면 페이스 다운이나 페이스 아웃이라고 싸우다가 됐죠.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트랜지션 음. 어웨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나온 거죠. 참 어렵네요. 쉽지가 예, 않은데 예, 그럼 예. 결국 화석 연료의 단어는 뭐 어떻게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화석연료는 들어갔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이번 합의가 알맹이가 없는 엉터리 합의고 또 이 트랜지션 어웨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난다라는 표현이 사실상 성과를 볼 수 없다라는 분석이 많았어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입장을 내놓는 NGO들 평가도 많이 받고 네. 일정 부분 동의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UNFCCC라는 이 UN 협약은 기본적으로 UN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세계 정부도 아니고 구속력이 세지도 않고 그리고 UN 협약 중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협약들도 있어요. 근데 이 기후변화 협약은 만장일치제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두 국가가 죽도록 반대하면 사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고육 추측이 나왔다고 보고 그 영국에서 열렸던 2년 전에 캅 26 그때도 이제 페이스 아웃이 아니라 페이스 다운 즉 퇴출이 아니라 감축으로 약해지긴 했지만 그 2021년에 영국의 캅 26이 석탄에 대해서 캅 합의문에서 최초로 줄여나간다는 합의가 들어갔던 회의거든요. 그때도 이제 오펙이라든가 인도 등이 반발했는데도 결정이 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작년에 있었던 캅 27에서는 딱히 새로운 지전이 없었지만 2년 만에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가스를 포함한 모든 화석연료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스 다운이라고 그걸 약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트랜지션 어웨이 사실 트랜지션 어웨이는 벗어난다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물론 그쵸. 페이스 아웃이 더 강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성과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너무 무시하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되게 역사적인 합의라고 보는 그룹도 있거든요. 저도 다울쌤의 말씀에 조금 동의가 되는 게 결국은 사실은 이건 국제 협상인 거고 네. 국제 협상이 어느 국가에 가서 다시 이제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들이 안 지키면 사실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건 결국 이거는 전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쵸. 시그널을 준 거예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면 방향성을 이제 제시하는 거. 경제 그 기업들이라는 이런 주체들이 그럼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화석연료하고는 멀어져야 돼. 이런 이제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고 또 기업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디렉션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런 부분이 엄청 큰 아니면 거죠. 기업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진전이 되니까 몇 년 지나면 진짜로 막 적극적인 퇴출 얘기까지 나오겠네? 그렇죠. 우리 미리 준비해야겠네? 그렇죠. 이런 시그널을 받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이번 결과를 통해서 또 기업들과 단체들이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캅 28이 끝나고 음. 어떤 국제 전문가가 캅 28 결과를 비유해서 올린 글이 하나 있는데 저도 본 것 같은데.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음. 여러분 저 금연할게요. 네, 여기서 금연이란 담배를 단계적으로 끊는다는 Face 뜻입니다. out. 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끊는다는 말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의미에 Face 가깝습니다. down. 또한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단계적으로 금연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Moving towards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냥 딱 줄인다가 아니라 네.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쵸. 또한 나아간다는 의미는 그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브하는데 그거를 위한 에포트를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또. 얼마나 뒤로 가야 하는 건가요? 중요한 것은 노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담배는 필터가 없는 담배입니다. 필터 담배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몸에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금연하는 시기는 2050년입니다. 정말 아, 참 그 시그널을 주는 거는 뭐 네. 의미가 있지만 진짜 이 다경 쌤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걸 또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되는 것들 그러니까 네. 참 이게 친구가 와서 예. 잘 금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2050 미쳤냐 그럴 거 예, 아니야. 예. 그게 2050년에 뭘 할 거야. 참 어쨌든 이렇게 이제 담배 당장 끊는 게 맞는데 그쵸. 이렇게 애매하고 좀 약해진 표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라는 게 이번에 좀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결과가 당연히 그린피스도 실망스럽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실망하고 회의적이 되는 것보다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또다시 정부와 기업을 이제 전 세계가 그렇죠. 압박을 하고 이렇게 퇴출시키기로 하지 않았냐, 트랜지션 어웨이 하지 않았냐, 근데 새로운 신규 투자하면 어떡하냐, 맞아요.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우리가 기후운동을 또 1년 하다 보면 다음 또 캅 29에서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다음에 또 조금 여기서 더 진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물론 지금 기후위기 상황 고려했을 때 참 답답하죠. 저희도 답답한데 사실 이런 매년 캅 협상은 해결하는 곳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옛날에 왜 약간 좀 다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이영표 선수가 그랬잖아요. 그 월드컵은 증명하는 곳이지 시험하는 곳이 아니다. 말 그대로 캅은 그 캅 논의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더 많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업과 정부를 압박하고 전 세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면 그 변화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모여서 또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과를 만들어 성과를 만드는 자리인 거죠. 캅에서 뭐 하나 협상 잘했다고 전 세계 문제가 다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사실 그런 가시적인 뭔가 그런 것보다는 참 쉽지 않아요. 네,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든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는 거를 합의했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좀 악성 조항들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 혹시 Devils in Details 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네. 프라다를 입는다고요. 하나는 프라다를 패러디인가요? 네. 그럼 전 천사인가요? 저는 그 중고 옷, 세컨핸드 이런 옷 좋아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이거 좀 삭제 부탁드립니다. 편집. 예, 어쨌든 저 방금 아니요 저- 거짓 하려다가 예, 땡땡 또 매우 위험한 빈티지 샵갈 조크였어요. 예정인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네. 그래서 좀 이번 그 협상에서도 좀 악성 조항들이 뭐 협상 과정에서 없어지기도 했지만 살아남기도 했습니다. 그 하하. 참고로 이번에 그 캅 28 협상 과정에 대해서 국내 언론 중에서 한겨레 신문의 김인도 기자와 경향신문의 강한들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를 했어요. 그 청취자분들께서 캅 28에 대해서 저희 방송을 듣고 더 공부해보고 싶으시면 한겨레 김인도 기자, 경향신문 강한들 기자와 캅 28을 검색어로 넣어서 다양한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강한들 기자가 다경 쌤이 이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조항 3가지를 짚는 그런 심도 있는 기사를 냈는데 네. 하나씩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저감 조치가 없는 석탄 화력 발전의 감축 노력을 가속한다라는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는 2개입니다. 저감 조치가 없는, 즉 영어로는 unabated와 감축, 영어로는 phase down.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hase out이면 석탄을 아예 퇴출, 즉 안 쓰는 것이고 phase down은 적게 쓴다는 의미죠.
네. 또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조치가 없는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인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가 있는 석탄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퇴출도 아닌 저감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런 저감 조치가 음, 음.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감 조치의 뭐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 음. 주실 수 있나요? 그 저감 조치의 대표적인 게 CCUS라고 있어요.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탄소를 포집, 즉 잡아서 어딘가에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럼 대기 중으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온실가스가 추가적으로 안 늘어나니까 기후변화 발생 안 하겠죠. 이게 막 그 땅 밑에 있는 어떤 지층에다가 묻어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대기 중에 안 나가고 탄소를 이제 또 새롭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도 있는데 여전히 되게 불확실한 기술이에요. 자꾸 이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 자체가 네. 석탄 화력 발전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화석연료 발전을 줄여야 되는데 마치 줄이지 않고 계속 내뿜어도 우리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을 것처럼 즉 기후변화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호도하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CCUS가 너무 강조되는 걸 항상 우려하고 있었거든요. 아직 그럼 증명이 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뭐 봐야 한두 될까요? 군데 있긴 한데 그리고 음.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도 한데 네. 실제로 그러면 포집할 때도 그럼 100% 포집하는 거냐? 네.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음. 예전에 IPCC에서 보고서에 나왔던 거 보면은 9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했을 때는 저감 조치가 이행된 걸로 보겠다라는 기준이 한번 제시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정도로 포집하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담배 끊는다는 비유했던 사람도 필터가 없는 담배만 끊는다 했는데 이 필터 있는 담배는 안 끊는다고 한 부분이 이거를 빗댄 그쵸. 건가 봐요. 예, 어는 어베이트랑 어베이티드 이 이슈를 그렇게 빗댄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캅28 합의문에서 전 세계가 개발을 가속화해야 할 기술의 예시로 탄소 포집 및 저장, 즉 CCUS를 언급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제 포집도 잘 되고 저장도 잘 되고 경제성도 잘 나오는 CCUS 기술이 이제 개발된다고 해도 그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에서 CCUS로 없앨 수 있는 양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 미국 기반의 이제 국제환경법센터가 지난달 발간한 해상 CCS의 위험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2023년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정도까지 세계에서 50개 이상의 새로운 CCS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실행이 되는데 네. 이 프로젝트가 모두가 건설이 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5%만 줄일 수 뭐 있어요. 의미가 없네요. 굉장히 미미하네요. 네. 네, 그나마 또 그조차도 불확실한 네, 거예요. 이 가운데 12개는 이제 신규 화석연료 프로젝트와 함께 제한되어서 이 화석연료의 배출량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 확대를 은폐하고 있다. 이런 신규랑 평가가 같이 예. 그럼 결국은 절대적인 양은 늘어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오히려 추진할 수 있는 변명거리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정당화만 시켜주는 거네. 네, 뭐 SK가 그 호주의 바로사 가스전이라는 이런 데 투자를 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CCUS, CCS를 해가지고 가스전을 개발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신규 이제 화석연료에 대한 석유나 가스에 대한 개발 탐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인데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 CCU에서 하면 되니까 이거 가스전 다시 개발할 거야. 이런 이제 익스큐즈로 좀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 제가 좀 더 안타까웠던 거는 네. 더 정말 아쉬웠던 거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이번 정부의 캅28 성과로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했다. CCUS 또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아주 그런 잘 하셨습니다. 정말 좀 그런 부분들은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어쨌든 CCUS가 아직까지는 네. 경제성도 그렇고 실효성도 그렇고 여전히 증명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많은 기업들이 특히 한국 기업들까지도 네. CCUS 가지고 우리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살이 많이 찐 사람이 난 다이어트 할 거야. 근데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식습관을 개선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등등을 해야 되는데 뭐 약간 증명되지 않은 약 같은 그렇죠. 걸로 빼려고 증명되지 한다라든가 않은 나는 살을 빼겠지만 실제 살이 쪘어도 이 살에는 체지방률이 적기 때문에 실제 괜찮아. 몸무게는 그렇지만 괜찮아. 뭐 이렇게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살 빼는 게 중요한 건데 정말 별 도움이 안 되는 그쵸.
그런 기술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회의에서 좀 언급 금지하면 안 되나요? NGO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죠. 예, 예. 네. 네, 첫 번째 악성 조항으로 이제 저스틴 쌤이 abated, 즉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과 같은 이런 저감 조치가 된 것을 오키해준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해주셨고, 나머지 두 가지 악성 조항은 뭔가요? 이번에는 다울 쌤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는 전환 연료라는 얘기가 들어갔거든요. 합의문에. 네. 이게 전환 연료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음.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이런 내용 음. 합의문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전환 연료 즉 영어로는 트랜지셔널 퓨리라는 게 천연가스, 가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화석 연료죠. 아. 근데 보통 이제 가스 화력 발전은 석탄 화력 발전보다 온실가스가 약 절반 정도 덜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석탄은 줄이면서도 또 가스는 또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석탄을 하나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절반인 가스를 2개 건설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신규 화석연료 발전을 더 이상 늘리면 안 되는데 네. 한국도 석탄 줄인다고 가스를 또 너무 늘리고 있어서 이제 문제인 거죠. 재생에너지랑 비교해 보면 가스 발전도 여전히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죠. 석탄보다 적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하면 가스를 포함해서 신규 화석연료를 더 이상 늘리는 조치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가스 사용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문구가 이번에 하나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두 번째 문제고. 마지막 악성 조항은 어떤 예, 건가요? 마지막 악성 조항은 이제 인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가속시켜야 개발을 가속해야 될 기술로 원자력을 처음으로 명시를 했어요. 이게 아이고. 사실 우리의 노력이라고 네. 합니다. 캅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IPCC에서 원자력계가 로비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근데 뭐 IPCC는 뭐 탈원전 단체는 아니니까 네. 사실 원자력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언급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캅 회의 합의문에는 명시적으로 특정 기술을 언급하는 건 자제하거든요. 이번에 원자력을 언급은 했어요. 그건 처음인 거죠.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은 그린피스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기후위기 대응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선 너무 느리고 신규 원전 하나 짓는데 거의 뭐 10년 이상이 걸리니까 기후위기 대응 골든타임 다 날아가겠죠. 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초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처럼 맞아요. 대형 사고가 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피해를 입히고 또 위험하죠. 처리 곤란한 핵폐기물 만들어내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또 현재 전 세계 원전 산업 자체가 쇠락하고 있어서 전 세계 발전의 지금 10%도 겨우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와 러시아처럼 국가가 지원해서 주도적으로 원자력 발전하는 국가 외에는 대부분 민영화돼 있는데 그런 데서는 신규 원전은 지금 비싸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조해 줘야지 경제성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튼 기후위기 대응에서는 정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원전이 명시적으로 언급이 처음으로 됐으니까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지만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어서 큰 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기술에 포함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재정을 투입을 하잖아요. 네. 뭐 글로벌 은행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러이런 기술에 재정을 투입해라 이런데 이제 원자력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데 쓰여야 될 돈들이 원자력 발전 쪽으로 가서 쓰여서 우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속도가 좀 느려지는 이런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좀 우려스럽긴 하네요. 이 전체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초로 합의된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처음에 이제 저스틴 쌤이 짚어주셨잖아요. 우리 그 이번 캅 28에서 또 이런 악성 조항 말고 또 우리가 이뤘다 할 만한 성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제 문구가 좀 얘기가 된 거. 그건 좀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설비 용량이라는 게 규모를 말하거든요. 네. 규모. 이 규모를 2030년까지 이제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높이자. 이 내용이 좀 포함된 것. 이건 좀 중요한 성과 같습니다.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실 그 국제 에너지 기구하고 또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가 2050년 넷제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해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이제 서약도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30개 국가들이 서명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정말. 정말 많이 했네요. 예.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재생에너지 설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예. 약간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이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에너지 전환, 즉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핵심이고 음. 대체 에너지로서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글로벌 발전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이미 메인이에요. 한국에서만 잘 모르고 음, 있죠. 예. 맞아요. 그 뭐 사실 뭐 해마다 늘어나는 이제 전력 설비, 이제 이 설비의 규모, 그 신규 설비. 규모, 네. 실구 설비 이게 뭐 90%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니까 90%가 뭐 사실은 재생에너지는 뭐 메인이죠. 그냥 다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일단 이때 이 기후 재앙의 임계점이라는 이제 1.5도 목표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현재 약 3,400기가와트에 해당하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용량을 적어도 11,000기가와트까지는 늘려야 되거든요. 거의 3배네요. 예, 그렇죠. 또 2030년까지 해마다 전 세계 연평균 이제 에너지 효율 이것도 이제 2%에서 약 4% 이상으로 좀 2배 넘게 개선율을 높여야 높이는 거죠. 됩니다. 예, 두 배로. 그렇게 높여야 되고 음. 이게 또 사실 캅에서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네. G20 회의에서도 이미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재생에너지 세배 확대 메시지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때 그때 그쵸. 우리도 같이 G20이잖아요. 네. 이미 한 거네요, 사실. 예,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근데 아까 가입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명을 네네. 했죠. 그러면 뭐 재생에너지를 조금 지금은 홀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조금 바뀌게 될까요? G20에 합의도 했고 네. 이번에 서명까지 했으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장기적인 전력 수급을 기획하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 전에도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하향시킨 유일한 선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적이 있는데 이제 캅에서도 이런 거에 재생에너지 세배 늘리는 데 서명을 했으니까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텐데 네.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할 텐데. 예. 사실 이게 뭐 지킬 의지도 없이 그냥 가입만 하는 그런 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언행일치.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마다 한 4기가와트 넘게 이 재생에너지를 제 기억으로는 많을 때는 한 5기가와트 정도 거의 5기가 가까이. 예, 거의 그렇게 이제 막 늘렸어요. 빨리빨리. 그런데 이제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연간 증가량이 진짜 팍 또 지금 엄청 줄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마 3기가와트도 안 될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사실 이거 뭐 말로만 해서는 이제 절대 늘지 않는 거죠. 정책을 펴야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우려스러운 게 여기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이라는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세배 합의가 각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앞으로 전기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그러네요. 잘 생각을 해봐요.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기로 했어. 그런데 이건 전 세계가 이제 3배를 늘리자는 말이잖아요. 근데 뭐 덴마크나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80%, 90% 이렇게 된 나라들이 이미 잘하고 네. 있는 데들은 또 3배 늘리면 늘릴 수 힘들잖아. 없죠. 그럼 그렇죠. 90%의 3배면 뭐죠? 390, 270%. 근데 비중은 아니니까. 예. 네, 어쨌든 근데 설비를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은 사실 그렇다면 이 이제 전 세계의 평균을 맞춰주기 위해서 적은 나라들이 더 많이 늘려야 아니면 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거나 경제 규모가 음. 크거나 그렇죠. 영향이 좀 되는 나라. 음. 그럼 우리나라처럼 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의 역사적 책임도 크고 그렇죠. 주요 전 세계 11번째, 12번째 경제국에다가 음. 지금은 엄청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사실 3배가 아니라 음. 4배, 5배 올려줘야 되는 예, 거죠. 맞- 그러네요. 오늘의 화석상까지 받았는데 그러니까. 몇 배는 음. 늘려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음. 뭐 알겠는데 우리가 그거 다 반영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저렇게 돌려 얘기한 거죠. 그러네요. 아, 음. 정말 안타까운데요. 지난 1부에 이어서 오늘까지 저희가 또 UN 기후 변화 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의 주요 결과와 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다가오는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쌤들께서 이 이야기해주신 이 UN 기후 총회가 가지는 한계와 의의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두 분 오늘까지 이제 2주 동안 캅 28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다울쌤도 이제 막 번역하셔서 사람들한테 소식도 전하고 또 저스틴쌤도 이렇게 많이 조사하시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두 분 모두 참석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올해는 다른 일이 겹쳐서 못 갔지만 내년에는 참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캅이 이렇게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많은 한계들이 존재하지만 또 중요한 진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또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그린피스가 현장에 가서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기업들이 그린워싱 메시지라든가 제대로 지킬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공약만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또 글로벌 시민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더 가속화하는 압박을 해야 그나마 이런 성과들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스틴선도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는데. 네, 아제르바이잔은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곽튜브에 많이 나왔잖아요. 곽튜브에 그래요? 많이 나왔나요? 네. 저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캅 28에서 우리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이 시그널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뭐 또 다른 익스큐즈를 만들지 말고 이 세계가 지금 제시하는 시그널 방향에 맞게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전까지 국내에서 또 열심히 캠페인을 저는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꼭 하고 싶은 게 우리 한국 정부가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잖아요. 네. 하지만 더 이상 오늘의 화석상을 받은 이후에 오늘의 거북이상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상도 있나요? 그거는 방금 제가 지어낸 상이고요. 저스틴 쌤이 종종 네. 수여하시는 상이랍니다. 종종 네. 수요를 합니다. 기후위기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알겠습니다. 일정한 탄소 예산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그게 없다. 뭐죠? 네, 이거 정준하 무한도전 아시나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